항상 이 정말 싼 종목을 찾아서 잘 사서 잘 파는 거 말은 쉬운데 정말 실전에 대입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데 정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이분과 함께 지금 수많은 싼 종목들 중에 어떤 걸 픽해야 되는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정보의 황매끼 오늘 나종식 어드바이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맥점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또 시장의 키워드로 골라주셨는지 열어볼게요. 강하게 다시 오를 때 잡아야 할 낙폭 성장주. 낙폭 성장주. 네, 궁금합니다. 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실지 체크해 주시죠. 애청자분께서는 이거 좀 진부한 거 아니야? 맨날 낙폭 성장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니까. 근데 시장의 답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 방송에 출연해서 앵커님하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너무 싸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매수 기회를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목별로는 역시 낙폭 성장주가 강한 리바운드가 나왔다. 어제 어떻습니까? 그 전날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근데 어제는 코스닥이 4.5% 이상 아주 큰 폭 상승이 나오면서 무차별적인 낙폭 성장주의 반등이 일어났다. 말하자면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원전, 게임 다 성장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솔루션은 역시 낙폭주를 담아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이렇게 2월달 이제 중반 하순으로 접어들으니까 제가 한번 시황 전략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쌍바닥 패턴,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패턴. 지난번에 갭 상승했던 걸 정확히 메우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무엇보다도 코스닥이 워낙 드라마틱하게 그 변동성이 커서 여기에 이제 관심거리가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다시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경계, 거기에 다시 한번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FOMC 의사를 발표하면서 결국은 대차 대조표 축소하고 금리 인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당히 좀 견조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번 1월달, 2월달 조정 우리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제가 코스닥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주가라는 것은 항상 실물 경기 지표보다 먼저 선행해서 상승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그랜저 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 그거에 대해서 충격 파동이 언제 왔냐면 선행해서 움직여요. 아직 금리 인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 게 바로 1월달 이 충격 파동입니다. 하락 ABC 파동이었어요. 이게 매크로에 보면 중간 반락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적 장세라고 하는 중간 반락. 그다음에 2월달은 어떻게 되냐? 1월달 큰 폭 하락에 따라서 당연히 테크니컬 리턴이 나왔어요. 많이 좀 돌렸죠? 외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컨트리 리스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쌍바닥을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합쳐서 4천억을 매수하고 있다. 저점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월보나 보실까요? 코스닥에서 이제 그 밑꼬리 커버하고 잘하면 2월달 또 양세에 나올 것이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갖는다라면 결국 2월달도 긍정적인 흐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종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시게 되면 역시 낙폭 성장주가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악재가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노란 톡방에서도 제가 무료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밤방송 그다음에 2시 반 황매끼 코너 놀면 뭐하니 다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낙폭 성장주가 17% 올랐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많이 내린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다. 이게 또 하나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HRS 같은 경우 이것도 낙폭 다음에 실적 모멘텀에서 17%나 상승했다. 또 에코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장대 양세 나오는데 다 낙폭 다음에 실적이 나중에 이제 발표되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네요. 네, 2월에 대한 전략까지 미리 조금 언급을 주셨어요. 그러면 2월에 어떤 섹터로 조금 집중해야 되는가, 섹터에 대한 이야기만 살짝 더 듣고 AS 넘어갈게요. 될까요? 이제 조금 약간 오늘은 문학적인 표현을 쓸까요? 꽃샘 추위는 지난 듯 합니다. 오늘도 되게 춥던데 시장 꽃샘 추위를 지난 듯 하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내린 만큼 기회다. 또 한번 그런 이제 장이 오지 않겠는가. 아까 제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노릴 것이냐. 역시 낙폭 성장률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조금 올라서 그렇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 반토막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낙폭 성장주가 아니고 이익 모멘텀이 되는 그런 종목들 낙폭 성장률을 노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참 쪼개서 바로 10만 명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어느 정도 반영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엔데믹 그런 그 시대로 도래한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리오프닝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종목은 잠시 후에 제가 관심 종목 코너에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에 집중하겠습니다. 유망주로 그동안 꼽아주셨던 위클리 유망주들 AS 살짝 해볼게요. 대표적인 이 나종식 어드바이저의 종목이죠. 자이언트 스텝. 지난해 이 종목으로 저희가 얼만큼의 수익을 냈던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 엔캠, 그리고 2월 3일에 MBT. 다들 AS가 필요한 게 항상 위원님이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얘기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여러 번 재매수해서 수익을 냈잖아요. 이것도 그럼 오늘 또 AS에 넣으신 건 지금 재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다른 종목도 상승했다가 또 다시 이익을 반납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AS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은 이게 이제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원고를 이제 어제 저녁에 보내드려요. 그래서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자이언트 스텝은 진짜 말 그대로 AS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매 전략을. 네. 왜 그러냐. 밤사이에 로블록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메타가 안 좋았거든요. 로블록스가 26% 빠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인데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제가 10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 AS 때부터 그때 130%가 넘었고 어찌됐든 지금은요 자리를 보면은 이거 이제 횡보하고 괜찮겠다 해서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AS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대응이 중요해요. 로블록스가 많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저점이 41,000원대거든요. 여기를 이탈하면 한번 끊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사실은 로블록스가 이렇게 저도 급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로블록스가 괜찮았다면 한 5만 원까지는 보십사 이렇게 AS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약간 좀 전략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매수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의 매수 타이밍이 올 때 다시 한번 저희 전략 챙겨볼 거고요. 엔캠과 MBT 쭉 한번 가볼까요? 네, 엔캠은 다시 한번 자리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엔캠을 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매매를 잘해서 좋은 수익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도 노란톡에서 다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 엔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해액에서 결국 이제 전해액도 고성능화 되잖아요. 고성능화라는 게 뭐냐면은 충전 시간 짧게 가져가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고효율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데에서는 13분짜리를 8분으로 그다음에 또 전기차는 30분짜리를 대략 한 15분 정도, 18분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액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다중바다가 형성하고 또 한번 서서히 반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번 주에 적산병이 나올 수도 있고 누르면 다음 주에 또 좋아질 겁니다. 이 종목은 여전히 11만원까지 보는 전략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MBT 같은 경우도 워낙 낙폭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략 이 종목도 2만 원까지 지금 관심권에 두시면서 2만 원까지 보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엔캠과 MBT까지 AS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황매끼는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조금 AS 겸 재공략주 역할을 해줄 것 같은 K옵션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요. 네. 손절가 다 왔어요, 위원님. 네. 저희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잖아요. 손절 라인이 다가오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사실 어제가 좀 반짝 좋았지만 그동안 웬만한 종목들 막 그냥 급락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종목도 자유롭지가 못해서 좀 내렸습니다. 손절가 도달해서 저는 이것을 손절가는 왔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AS 겸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앵커님 기억나세요? 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맥스트 많이 내려가지고 AS 해가지고 그때 대응전을 잘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수가 근접해서 어려운 장에서도 별 손실 없이 다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했는데 K옥션도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K옥션은 뭐냐면 K오피스라고 그래서 미술품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그런 회사예요. 경매 시장에서 서울 옥션과 서로 쌍두 과점 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383억에 영업이익이 136억.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이 한 30%가 넘죠. 그 다음에 성장률을 보면 거의 800% 가까이 아주 대폭 성장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때 물론 이제 신규 상장주 어떤 그 이벤트 효과로 해서 58,000원까지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었어요. 상장하자마자. 그럼 이것도 역시 아웃퍼폼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주가가 어떤 펀더멘털 변화느냐? 변한 거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음봉 7개짜리에서 어제 황매끼가 포착해서 어제도 좋은 수익을 났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냐면 하락 구간에서 오일선에서 역전된 방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 거의 하방 경직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윗바디로 열리거든요. 이거 주목으로 보시게 되면은 음봉 엊그제까지 3개가 나왔거든요. 그 지난주까지 이것도 역전된 방치의 음선이에요. 완벽한 역전된 방치는 아니지만 종가가 최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자르면 이번 주는 도지 캔들 양선 또는 양선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손실 나신 분들 오늘 한번 제 관심이 두는 전략도 좋다. 그래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시초가에서 26,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맥스트도 저희가 말씀 주시고 하락했을 때 다시 AS에서 또 좋은 수익으로 이 결과물을 도출했던 바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K옥션도 지금 부침을 좀 겪었었는데 새롭게 전해주신 이 전략 다시 수익으로 저희 웃을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공략주 가겠습니다. 유니퀘스트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비메모리 쪽인데요. 지금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저평가됐어요. 그리고 좀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사는 앵커님 말씀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기업이에요.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냐면 자회사가 드림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분을 35%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드림텍이 시총이 7천억이에요. 근데 동사는 3천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에서도 어떻게 동생보다 반토막밖에 안 되니까 일단 거기에서도 약간 규모 면에서도 너무 언더퍼포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회사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AI 매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FMS라 해서 차량 관제 시스템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한 4,5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 회사 지분을 한 55%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짱짱한 자회사를 2개나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PR이 6배, PBR이 청산가치 정도인 1배에 불과하다. 한번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상승 추세선이에요. 이걸 훼손하지 않고 이제 계단식 상승파인데 지금 다시 한번 눌림,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단기, 중기 다 저는 좋게 보이거든요. 주봉을 봐도 이것은 저는 이제 3스타라고 그래요. 별 3개 나오면 그다음부터 좋은 흐름이 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략 가격대를 제시해드리면요. 시초가에서 11,000원 정도는 매수 무료겠고 목표가는 12,500원, 바로 정고점은 한 10% 정도 우리 기대 수익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유니퀘스트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약간 의외이긴 해요. 대한항공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은 많이 눌려있고, 지금 좀 부침을 꽤 겪은 종목군에서 주로 황매캐 포착을 말씀해 주시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타 종목 대비 최근에 부침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은 황매기가 맨 저점에 잡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쌍방울 칠 때. 근데 뭐 대한항공 이거 잘 아실 테니까 잠깐만 설명드리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7천억이 넘어서 한 488%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분기에서 3분기, 4분기까지 3분기 연속해서 역대 화물 분야에서 최대 실적을 달성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또 아시아나 뭐 인수 그런 모멘텀 이제 우리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리오프닝 시대를 이제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또 이제 여행이라든가 또 항공 그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게 되면 당연히 캐시카가 좋아지겠죠. 자, 한번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사실은 황매기 전략 넘버원에서 포착된 게 여기서 쌍바닥 패턴에서 양선 다음에 음선이었어요. 그래서 13% 나왔는데 엊그제 조정이 상당히 좋아요. 뭐냐면은 이제 외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여기서 올라오고 눌림에서 21선하고 61선하고 동시에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로 훼손하지 않아요. 이건 소위 말해서 N자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수급을 봐도 기관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주봉을 봐도 이제는 크게 밀리지는 않은 그런 구간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29,500원 정도 매수는 무료가 없겠고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오늘 총 3종목이었습니다. K옥션, 유니퀘스트, 대한항공 각각의 포인트 잘 잡고 대응하시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위원님? 예, 사실 뭐 그때 제가 이제 방송마다 지난주가 아니죠. 엊그제 이제 조정 나올 때 절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점 매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참 아픈 계좌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내린 만큼 기회다. 그러면 그 아픈 계좌를 꼽히올 다크호스 종목은 뭘까? 황매기가 포착한 방송에서 또 말씀 못 드린 그런 종목이 있어요. 8시 반부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런 거 찾아뵐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시선 분석해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